자,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물권 총론 부분이었죠. 물권 총론. 물권 총론 부분에서 먼저 물권의 본질. 자, 물권의 본질 부분에서 첫 번째, 물권의 의의. 자, 물권이 뭔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죠? 물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죠. 지배하는데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직접 지배한다 그 말은 타인의 협력이 필요 없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채권하고 차이점이죠. 예컨대 이런 모습이죠. 자, 둘이 만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돈을 빌려준 사람이면 채권자가 되고요. 이 사람은 돈을 빌렸으면 채무자가 되겠죠? 을은 갑에 대해서 돈 받을 권리가 있어요?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의 목적이 달성이 되려면 채무자가 협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 즉 채권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권이라는 것은 직접 지배하는 거예요. 협력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 점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그 말은 독점해서 지배한다. 이게 물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권의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물권이라는 것은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권이라는 것은 지배하는 거니까 지배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뭘 지배하죠?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따라서 물권의 대상 객체는 물건입니다. 근데 모든 물건이 아니라 일단 이 세상에 현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물건 중에서 지배 대상이 특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된 물건은 하나의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돼야 되겠죠. 이 요건이 충족됐을 때 물권의 객체로서 물건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어요. 물권 법정주의. 말 그대로 물권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법에서 정해놓자. 이게 물권 법정주의거든요.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각종의 계약을 통해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괜찮습니다. 서로 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채권을 발생시킨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권리니까요. 그런데 물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장할 수가 있는 강력한 권리예요. 따라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물권이 존재하고 있는지 뭐가 돼야 되냐면 공시가 돼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일반인들이 물권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뭐가 안 되겠어요? 공식 안 되겠죠? 수만 개, 수십만 개 물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공시하는 게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공시가 안 돼버리면 거래 안전이 보호 안 되겠죠. 따라서 공시의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즉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에서 정해진 것만 인정하겠다. 이게 바로 물권 법정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권의 종류 있었잖아요. 물권의 종류. 자, 물권의 종류는 크게 일단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별된다라고 했어요. 자, 본권이라는 것은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합니다. 점유권이라는 것은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로 인정을 해줘요. 이 권리를 점유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여기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하나 있고 갑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살고 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점유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즉 현재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자체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권리를 우리는 점유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으로서 살고 있다, 주인이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권자다, 그 말이죠. 따라서 이 사람에게 본권이 있습니까? 본권이 없습니까? 본권이 있습니다. 본권 소유권이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배가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지배가 정당하잖아요. 왜 지배가 정당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있으니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배하고 있을 경우에 이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를 본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권. 자, 그 다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갑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상의 지배 상태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점유권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 갑은 본권도 있지만 점유권도 있는 경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주인이 아니라 무단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무단으로 이 집에 살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이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단점유니까. 그래서 본권은 없네요. 본권은 없지만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해서 점유권이란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점유권이 있느냐, 점유권이 없느냐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본권이 있느냐, 본권이 없느냐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본권 유무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점유권이 있는지 점유권이 없는지 판단할 때 본권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따지는 것은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 상태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 권리를 점유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권의 종류에서 일단 점유권과 본권의 개념에 대해서 가볍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물권의 효력 문제예요. 자, 물권의 효력에서 첫 번째 우선적 효력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채권하고 채권은 우열이 없습니다. 채권 다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채권과 채권은 우열이 없다는 것 인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권하고 물권이 부딪히게 되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건물이 있어요. 둘이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람은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요. 임차권은 채권이라 했습니다. 자, 계약기간 중간에 제3자병에게 건물을 넘겼습니다. 양도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뭘 취득했냐면 소유권, 물권을 취득했어요. 이 사람은 채권이고요. 우리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죠.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게 되면 성립순위를 불문하고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물권의 효력에서 물권과 물권의 문제를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자, 여기 먼저 저당권이 성립했습니다. 저당권이 성립했다는 것은 당연히 채권이 있다는 거고요. 자, 또다시 여기에 채권이 발생했고 저당권이 들어옵니다. 자, 나중에 저당권이 들어오더라도 이 저당권이 의뢰 저당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당권이 2개, 3개, 4개